누구한테도 얘기 안 하지. 혼자 그냥. 그래서 공황장애도 오고 우울증 오고. 자, 어제 방송됐던 TV조선의 미스터트롯 시즌3의 후속 예능이라고 할 수 있는 갈라쇼에 이어서 비긴스 1회 방송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어제 방송은요, 그동안에는 이제 무대 중심의 방송이었는데, 어제는 경연의 비하인드 스토리,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그 슬픈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이제 진행이 됐고, 그리고 유지우하고 박시우 등 탑10이 나와서 인생곡 무대를 꾸미는 방식으로 이제 방송이 진행이 됐는데, 어제 방송 재미있었어요. 왜냐하면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에 재미있었고, 특히 김용빈 같은 경우는요, 어제는 이제 이렇게 예능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붐이 나와서 탑세븐을 대상으로 이제 예능 훈련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잠은 죽어서 자라 뭐 이런 식으로 예능을 훈련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예능 대부인 이경규가요, 김용빈의 예능감을 높게 평가한 거예요. 여기 보면 예능캐 등극했다라고 하는 이경규의 멘트가 있거든요. 평상시 보면은 김용빈이 좀 수줍어하고 말을 이렇게 자신 있게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본인 스스로가 뭐 옛날에 노래를 7년 동안 못했던 이유는 이제 공황장애도 있었고 우울증도 있었고 뭐 트로트 신동으로 활동을 했지만은 제대로 뭐 이렇게 보여주는 게 없고 그래서 이 내면적으로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본인 스스로가 이 경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경연에 나가지 못했는데 할머니가 경연에 한번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이제 미스터트롯 시즌3가 시작되기 3개월 전에 돌아가셨어요. 작고로 하셨는데 할머니가 한번 나가보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됐다라고 하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진이 돼서 김용빈이 할머니의 산소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김용빈에게 할머니는요, 어머니와 같은 존재다. 그리고 고모 밑에서 자랐다. 고모와 이제 통화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는데, 이런 이제 어떤 슬픈 사연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경연의 비하인드 스토리도 이야기를 했는데, 손비나 같은 경우는 고향 화동에서 이렇게 축하해 주는 그런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빠와의 대화하는 그런 모습의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도 어제 방송이 됐고, 그리고 이제 유지우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의 무대 같은 것도 있었고요. 이렇게 진행된 게 어제 방송인데, 어제 방송의 시청률은 또 어느 정도 됐을까 하는 부분이 궁금해요. 왜냐면은 갈라쇼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방송이 9.7%를 찍었다가 좀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7.4%로 떨어졌는데, 어제는 이렇게 무대뿐만 아니라 비하인드 스토리, 슬픈 사연 뭐 이런 것들을 함께하는 방송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시청률이 오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하는데, 저도 지금 닐슨 코리아에 들어가 보진 않았어요. 이게 이제 7시, 오전 7시 좀 넘어서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잠시 후에 닐슨 코리아에 들어가서 과연 어제 방송의 시청률은 또 어느 정도 됐을지 하는 부분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어제는요, 자, 이렇습니다. 강원도의 바다 정동진에 가서 탑세븐이 바닷물에, 겨울에 바닷물에 입수하는 그런 과정에 이제 예능을 하지 않습니까? 김용빈이 제일 무서워하더라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춥긴 추웠던 것 같아요. 살을 애는 듯한 그런 추위를 느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도 새로 이들 탑세븐들의 인간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방송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노래도 있지 않았습니까? 김용빈 같은 경우는 할머니를 위해서 이제 사랑은 생명의 꽃이라는 그런 노래를 부르는 모습도 있었고, 탑세븐들이 인생곡 무대도 함께 있었어요. 이렇게 진행된 게 어제 방송인데,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바닷물에 들어간 이후에 정동진의 한 호텔에 들어가서 이렇게 따뜻한 물에 노천탕에 들어가서 있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바로 파라다이스다. 바다의 풍경을 보고 즐기는 노천탕에서의 탑세븐의 모습도 볼 수 있었던 것이 이제 어제 방송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방송 특징은 뭐냐면요, 이제 이들이 그 스피노프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예능 훈련도 하고, 그리고 이제 비하인드,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그런 스토리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무대도 꾸몄는데, 지금 앞으로 예능은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 지금 미스터트롯 시즌3가 준비하고 있는 예능은
사랑의 콜센터 하지 않습니까? 시즌 2예요. 신청곡을 들려드리는 방식으로 이번 하는데 좀 달라진다고 해요. 포맷은 비슷한데 내용은 좀 달라지는 것이 이제 그 사랑의 콜센터 시즌 2인데 이를 위해서 이제 훈련하는 과정도 있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전국 투어 콘서트예요. 전국 투어 콘서트가 지난주에 있었던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 서울 공연 같은 경우는 이 성공적으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전석이 매진이 됐고, 그리고 이제 많은 팬들이 감동을 줬던 거예요. 특히 이제 크리스 형과 그 김용빈의 오프닝 무대, 이별의 무대 같은 경우도 감동적이었고, 천록담의 그 무대 매너, 무대 장악력, 팬들과 호흡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탑7 분들 중에서 남승민은 이제 군대 때문에 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탑6가 함께 합동 무대를 꾸미면서 경연과는 달리 무대 위에서 마음껏 끼를 발휘했던 그런 그런 모습들도 이제 재미있었던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간에 앞으로 이제 기대되는 건 스피노프 프로그램이에요. 사랑의 콜센터 시즌 2여서 이 본격적인 스피노프 프로그램을 앞두고 이제 후속 예능을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비긴스도 해보고 갈라쇼도 해보고. 그렇다면 어제 방송 비긴스의 1회 방송의 시청률은 과연 어떻게 됐을지 하는 부분을 좀 닐슨 코리아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됐던 어제 방송 비긴스의 1회 방송의 시청률은요, 이렇습니다. 8.3%로 지난주에 7.4%보다 0.9%포인트가 올라갔어요. 말하자면 어제 방송이 재미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이 됐고,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고, 그리고 무대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 방송은 특히 김용빈의 이제 조금 가슴 아픈 사연 같은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제 방송은 나름 재미있었다. 이렇게 시청률이 올라갔다는 것은 뭐냐면요, 결승전이 끝난 이후에 이들에 대한 인기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 자, 볼게요. 갈라시의 첫 방송이 9.7에서 7.4로 떨어졌는데, 이것을 다시 끌어올렸다는 것은 8.3%로 끌어올렸다는 것은 이들의 인기가 살아있다는 그런 증거예요. 자칫 이렇게 후속 예능이요 계속해서 하향 곡선을 타게 되면은 전국 투어 콘서트나 앞으로 있을 이제 스피노프 프로그램인 사랑의 콜센터 시즌 2에도 큰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나 어제 방송이 이렇게 8.3%로 전주보다 올랐다는 것은 이들에 대한 화제성이 아직도 뜨겁게 살아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